정말 답답하네요. 그걸 왜 모르세요? 결국 저는 그 비싼 선물을 도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속상해서 울었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69세가 됐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45년 넘게 살았던 정든 집을 팔고 딸 가족 근처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저는 중학교에서 35년간 수학 선생님으로 일했습니다. 1984년에 첫 발령을 받아서 2019년에 정년 퇴임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했어요. 남편 영수도 건강했고 딸 지영이도 잘 자라줬고요. 하지만 3년 전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병원 응급실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수는 제 목소리에 대답하지 못했죠.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많이 늦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그날 밤 남편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세상이 텅 빈 것만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몸부림치듯 울었어요. 그러다 점차 눈물도 말랐죠.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건 끝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커피 2잔을 내렸다가 한 잔을 버리곤 했어요. 영수와 함께 마시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랬나 봐요.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혼자 밥을 먹었죠. 가끔은 텔레비전 소리에 죽은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 돌아보기도 했어요. 맞아, 그 드라마 재미있지?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럴 때마다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지영이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영이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떠세요? 서로 도움도 되고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동시에 망설여졌죠. 45년 넘게 살아온 이 집과 동네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지영아, 고맙지만 엄마는 여기가 편해. 이웃들도 있고 익숙한 곳이라. 그렇게 말했지만 지영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 얼굴도 자주 보실 수 있고 제가 매일 찾아뵐 수 있잖아요. 동네 구경도 시켜드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어 드릴게요. 지영이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손자 현우와 손녀 서연이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결국 저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45년 넘게 살았던 집을 정리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방 구석구석에 죽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양복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힘을 냈죠. 이사날 지영이와 사위 민호가 와서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어요. 지영이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오시니 너무 좋아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영이의 말에 안심이 됐어요. 처음에는 사위가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새 집은 지영이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지영이가 고른 집이라 그런지 햇볕도 잘 들고 전망도 좋더라고요. 짐을 풀면서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해 봤어요. 아침마다 손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딸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도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낯설지만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사 후 첫 몇 주는 정말 꿈 같았어요. 딸 집에 매일 들르며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현우와 서연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서둘러 준비하고 지영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손자들은 할머니가 오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특히 6살 된 손녀 서연이는 제가 오면 달려와 안기며 물었죠. 할머니, 오늘은 뭐 해요? 수학 문제 내주세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35년간 수학을 가르쳤던 제 경험이 손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지영이도 처음에는 제가 오는 걸 반겼어요. 엄마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항상 반갑게 맞아주었죠. 가끔은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손자들을 돌봐주기도 했어요. 지영이는 그럴 때마다 고맙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저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죠. 어느 날 현우가 수학 숙제로 고민하고 있길래 제가 다가갔어요. 현우야, 할머니가 도와줄까? 할머니,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구구단이 헷갈려요. 제 전문 분야였죠. 저는 현우 옆에 앉아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자, 현우야, 할머니가 옛날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보여줄게. 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숫자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쉽게 설명해 줬죠. 현우는 금세 이해했어요.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와, 할머니는 정말 수학 천재예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제 경험과 지식이 손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지영이네 집에 갔어요. 문을 들어가니 지영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늘 하던 대로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지영이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지영이의 말투가 전과 달리 약간 날카로웠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괜찮다며 도와주려 했죠. 그러자 지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사실 매일 아침 이렇게 오시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아침에는 바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려 한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에 가는 횟수를 줄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또 다른 날에는 손자들과 놀아주다가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이가 과자를 달라고 떼를 쓰길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과자를 줬어요. 그런데 그걸 본 지영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먹이기로 했다고요. 이러시면 제 말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영이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제가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손자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딸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지영이와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던 지영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았죠. 가끔은 제가 왔을 때 일부러 바쁜 척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사위 민호도 이런 상황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동네 복지관도 다니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좋은 뜻으로 한 행동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이사까지 왔는데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슬펐죠. 그날 이후로 저는 지영이네 집에 가는 횟수를 확 줄였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외롭고 쓸쓸해졌어요. 보고 싶던 손자들 얼굴을 못 보니 가슴이 아팠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사 오기 전에 외로움이 다시 찾아왔어요. 정말 이사를 잘한 걸까? 순자는 빈 집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꿈꿔왔던 행복한 노후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손자들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제 아이를 키울 때는 그저 사랑으로 감싸주고 잘 먹이고 재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답니다. 손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 지영이와 저의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저는 제가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살려 손자들을 잘 돌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딸 지영이는 달랐어요. 모든 것에 나름의 규칙과 방식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서연이가 저에게 와서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손자에게 용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서연이에게 가끔 3,000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걸로 문구점에서 예쁜 연필 살 거예요. 서연이는 정말 좋아했죠. 하지만 지영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손자에게 용돈을 준 걸 본 지영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서연이 용돈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엄마께서 따로 주지 마세요. 그 말에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손자에게 용돈을 주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저 서연이에게 돈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었을 뿐인데 지영이의 말에 저는 대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속상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현우가 울길래 달래주려고 안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지영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울 때마다 안아주면 안 돼요. 아이가 버릇없어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제 시대에는 아이가 울면 안아주는 게 당연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것처럼요. 잠자리에 들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손자들과 함께 누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우곤 했죠. 수학 문제를 재미있는 동화로 만들어서 들려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영이는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을 재우고 싶어 했어요. 엄마, 아이들은 9시에 자야 해요.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45년 전에 아이를 키운 방식이 전부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요즘 젊은 부모들이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 사이에서 저는 갈팡질팡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손자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자유롭게 대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뭘 해도 지영이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현우가 저에게 할머니, 나랑 놀아줘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놀아도 될까?
하고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손녀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제게 왔어요. 할머니, 친구가 저를 놀렸어요. 공놀이 못한다고. 친구와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줬어요. 서연아, 괜찮아. 할머니가 공놀이 잘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뭐 먹고 싶어? 서연이가 좋아하는 호떡을 만들어 주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지영이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보더니 말했죠. 엄마, 서연이 오늘 간식 이미 먹었어요. 그리고 울 때마다 달래주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손자를 달래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저는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손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넘치는데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지영이의 양육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키워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니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지영이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골이 점점 깊어져 갔죠.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엇을 해도 지영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지영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길래 제가 거들어 주려고 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다가갔는데 지영이가 저를 말렸어요. 엄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처음에는 지영이가 저를 배려해 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깨달았죠. 지영이는 제가 도와주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간을 보려고 하면 지영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희 입맛에 맞춰놨어요. 저는 45년 넘게 요리를 해왔는데 이제는 간도 못 본다니 정말 서운했어요. 한 번은 지영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길래 제가 맛을 봤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했죠. 된장을 조금만 더 넣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영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저희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조언이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네 집에서도 마음 편히 움직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순자는 서서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제 손녀 서연이의 8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며칠 전부터 서연이가 갖고 싶어 하던 보드게임 세트를 사두었거든요. 비싸긴 했지만 손녀의 생일인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선물을 포장하면서 서연이의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서연이도 분명 좋아할 거야. 할머니가 직접 골라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지영이네 집으로 향했죠. 서연이의 생일 파티는 오후 6시부터였어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도와주려고 했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지영이의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엄마, 그게 뭐예요? 서연이 생일 선물이야. 요즘 갖고 싶어 하던 거라고 해서. 엄마, 저희가 교육 방침에 맞춰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왜 상의도 없이 이런 걸 사오셨어요? 손녀 생일 선물을 사는 것도 잘못된 일이 되어버린 건가요? 나는 그저 서연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영아,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이야? 내가 키울 때는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걸 사주는 게 당연했는데. 엄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추억이나 경험을 선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도 생일인데 뭐라도 사주고 싶었어. 나도 할머니로서 손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엄마,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꼭 저희와 상의해주세요. 아이 교육에는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상의를 해야 할 줄은 몰랐다. 내가 손녀 선물 하나 사주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니? 허락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자는 거예요. 엄마, 우리 모두 서연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존재 자체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저 서연이를 위해 일관된 교육을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일관된 교육이라. 내가 45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그 경험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의 경험도 알고 있어요. 다만 요즘은 교육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달라진 건 알겠어. 하지만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달라진 건 아니잖아. 그건 알죠, 엄마.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라. 내 방식은 이제 틀린 거니? 틀렸다기보다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지영이가 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 서연이 교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내 의견은 듣지도 않겠다는 거니? 아, 정말 답답하네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 의견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교육 트렌드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맞아요.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엄마. 엄마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아이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요. 그걸 왜 모르세요? 해가 된다고? 45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쳐온 할머니가 손녀에게 해가 된다는 거냐? 정말 어이가 없구나.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엄마 교육 방식 때문에 어릴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요. 알겠어요? 실수라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게 실수라는 거야? 엄마, 제발요. 그만 고집 좀 부리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엄마 방식은 이제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걸 왜 모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가 먼저 저희 가정에 간섭하신 거 아니에요. 제 아이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간섭이라고? 내가 언제? 아, 정말 지치네요. 엄마, 이제 그만하시죠. 선물은 제가 처리할게요. 엄마는 그냥 방에 가서 쉬세요. 말투가 왜 그래? 내가 딸네 집에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엄마, 취급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엄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에 끼어들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권리? 내가 손녀 선물 하나 사준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큰 문제예요. 엄마는 이해 못 하시겠지만 우리는 서연이를 위해 정말 많은 걸 계획하고 준비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비싼 선물을 하시면 다 무너진다고요. 내가 방해가 된다는 거구나. 솔직히 말해서 네, 엄마가 자꾸 이러시면 정말 방해가 돼요. 우리도 엄마를 존중하고 싶지만 이렇게 자꾸 우리 뜻을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무시라. 난 그저 엄마, 제발요.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서연이에 관한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손녀를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 슬펐죠. 결국 저는 그 비싼 선물을 도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속상해서 울었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웠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인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방해가 되는 것만 같았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점점 지영이네 집에 가는 걸 꺼리게 됐어요. 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했어요. 손자들 얼굴 보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순자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외로움이 온몸을 감쌌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절망감이 마음을 짓눌렀다고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먹먹했어요. 오늘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전화기를 붙들고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순자야, 네 소식 들으니 반갑구나. 순자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조금 바쁘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자. 그래, 이해해. 너희들도 다들 바쁘지. 이렇게 대화를 끝내고 나면 더 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영이네 집에도 가기 껄끄럽고 옛 동료들과도 연락이 뜸해지고 그렇게 혼자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하루 종일 그 앞에 앉아 있곤 했죠.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빛나는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가끔 텔레비전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나오면 너무 속상했어요. 나도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식사 시간이 되면 더 서러워졌어요. 밥을 차려 먹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아예 굶기도 했어요. 배고픔보다는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밤이 되면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어요.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눈물이 나곤 했죠. 남편과 함께 살던 때, 지영이가 어렸을 때,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 그 모든 게 그리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정말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땅을 치며 울었죠. 내가 왜 이사를 왔을까? 그냥 원래 있던 곳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그저 울면서 이불 속에 숨어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제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외로움만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지영이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니 지영이의 표정이 어쩐지 달라 보이더라고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너무 잘못했어요. 지영이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엄마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리둥절했지만 지영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 있었죠. 그래. 고마워. 하지만 왜 갑자기 이러는 거니? 그러자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엄마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2달 전 서연 아빠가 다니던 회사가 파산해서 실직했어요. 맞벌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한데 내가 지금 조금 바쁘다. 전화할게. 그래서 혹시 서연이와 현우를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부탁을 한다고? 미안하구나. 하지만 난 이제 그럴 힘이 없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키우기도 힘들고. 지영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말을 이어갔죠. 엄마, 제발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몰라줬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엄마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내 방식대로 가르쳐도 되냐? 지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방식대로 하세요. 존중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의 경험과 지혜를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정말이니? 내 방식을 인정해 준다는 거지?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의 사랑과 경험을 무시한 게 너무 후회돼요. 이제는 엄마를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지영이도 함께 울었죠.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동안 울었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알겠다. 내가 아이들을 돌볼게. 하지만 정말 내 방식대로 해도 되는 거지? 엄마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거라 믿어요. 엄마의 사랑으로 서연이와 현우가 더 행복하게 잘 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손자들을 돌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걱정도 됐지만 점점 제 안에 잠자고 있던 할머니의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연이와 현우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함께 놀아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요. 물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지영이의 사과와 함께 찾아온 이 기회가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줬어요. 손자들을 돌보며 느끼는 행복, 그리고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을 새롭게 만들어줬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서연이와 현우와 함께 보낼 시간이 기대되고 가족들과 나눌 대화가 기다려져요. 제 삶에 다시 의미가 생기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시대가 변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우리의 사랑과 경험은 여전히 가치가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나아간다면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새로운 행복,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